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자초했던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긴 잠복기를 거쳐 또다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 임금체계,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함께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언한 게 바로 현행 주 52시간 한도 노동시간제였죠. 당초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 하에서 주 단위로 관리해온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적용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총량은 유지하되 업무가 몰리는 특정 시점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었죠. 만약 정부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주 최대 69시간까지도 근무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래서 노동자 건강권이 어떻든 간에 기업 마음껏 늘렸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 노동시간 체제를 만들려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당시 쏟아졌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나서야 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연장근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가 있다. 상한 캡을 씌우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죠. 그 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논란이 일었던 때가 3월이었으니까 반년도 넘게 지나서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정부는 개편안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새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이전과 같은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했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쏙 빼놓은 채 개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새 개편안의 핵심은 이번에도 주당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 등으로 확대해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 69시간이니 주 60시간 이상이니 하는 숫자 노름은 빠져 있지만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제조업과 건설업 등 업종과 생산직, 보건의료직 등의 직종에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지난 3월 발표한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하겠다던 기존 계획에서 특정 업종과 직종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한 게 내용상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주 69시간제 추진을 위한 불씨를 남겨둔 모양새라고 비판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 방안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월담의 노동이수다 29번째 방송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니는 다리 눈부신 햇살에 내 모든 것을 남기고 오래된 그리움은 모두 벗어지고 나의 그 생각들에 멋진 날개를 달아 이제는 난 지치지 않아 모든 걸 난 곁에 이겨내 왔어 밤새워 내린 하얀 눈과 아침을 열어주고 있는 태양 내 맘을 자극하는 바람 지금 시작해 Knock the wall, break the wall, rock and roll 하얗게 내린 눈 위로 날아가는 내 꿈의 큰 날개를 달고서 더 밝은 나의 미래를 약속하는 세상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예,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서태지와 아이들 프리스타일이었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동자 3,839명, 사업주 976명, 일반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이 차관은 특정 업종,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체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지난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침과 내용상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입장을 낸 걸까요? 우선 정부가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근로시간 제도인 주 최대 52시간 상한제로 장시간 노동이 감소했다는 의견에 노동자 48.5%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16.1%에 3배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85.5%는 최근 6개월간 현행 근로시간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다만 사업주의 56.4%, 노동자의 55.3%가 제조업의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건설업의 경우도 그 비중이 작지 않았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건설업의 경우를 보면요. 사업주의 25.7%, 노동자의 28.7%가 역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거든요. 정부는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사업주와 종사자 의견을 들어서 이 같은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대해서 일부 업종의 사업주나 노동자들이 동의한다는 근거로 삼기에 좋은 데이터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응답은 개개인의 욕구만으로 단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 직종 등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부품 하청업체인 제조업에서 물량에 따라 업무량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납품 기일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분명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원청이 정해놓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다면 그런 환경은 과연 불가피한 것일까요? 불안정한 사업 환경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원하청 불균형의 문제, 노동권을 중심에 둔 제도 설계 등으로 이 불안정한 환경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은 전혀 제기되지 않은 채 그저 노동자들에게 더 일을 시켜서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만 정부는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설문조사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의 이러한 의도는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실제로 응답자에게 어떻게 물었는지, 면접자의 태도나 질문 방식은 어땠는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설문조사 응답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앞서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온 문항이라고 소개드렸었죠.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문항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통해서 평소보다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문항을 듣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했던 이유는 단기간이라도 과도한 집중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규칙한 업무 스케줄이 일상화되면 시간 결정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더 빼앗기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 최대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제한할 것인지, 노동자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마치 건강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는 선에서 개편하는 것처럼 근로자의 동의를 강조해서 마치 노동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이 문항은 응답자를 호도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물었는데도 근로자, 사업주, 국민 응답자의 대략 30% 정도가 비동의로 응답했다고 하니 이 정도면 정말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는 것으로 읽는 게 보다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요? When I'm lost in the rain, in your eyes I know I'll find the light to light my way. And when I'm scared, losing ground, when my world is going crazy, you can turn it all around, oh yeah. And when I'm down, you're there, pushing me to the top, girl. You're always there, giving me all you've got. For a shield from the storm, for a friend, for a love to keep me safe, safe and warm. I turn to you for the strength to be strong, for the will to carry on, for everything you do, for everything that's true. I turn to you. When I lose the will to win, I just reach for you and I can reach the sky again. I can do anything, yeah, 'cause your love is so amazing, 'cause your love inspires me. Yes, it does. And when I need a friend, you're always on my side, giving me faith, taking me through the night. For a shield from the storm, for a friend, for a love to keep me safe and warm. I turn to you, I turn to only you, for the strength to be strong, for the will to carry on.
turn to you. Yeah, yeah. For the earth to be my shelter through all the rain. For truth that will never change. For someone to lean on. I can rely on through anything. For that one who I can run to. Yeah, yeah. For a shield from the storm. For a friend. For a love to keep me safe at home. I turn to you. For the strength to be strong. For the will. Everything you do, everything that's true. Turn to you. Oh, yeah. I turn to you. 자, 이번에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겪는 각종 문제들을 요모조모 뜯어보고 대처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월담의 노동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법무법인 원곡 조영신 변호사님 옆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신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이죠? 네, 오늘은 노동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노동시간 문제군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임금, 해고, 산재 등 월담의 노동상담소에서 다뤘잖아요. 네, 이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다들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보통 하루의 3분의 1은 다들 일터에서 보내시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노동시간 문제를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궁금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알아가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 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도 용현님께 먼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네. 용현님은 노동시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그 노동시간의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이제 사장 맘대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률로 노동시간을 규제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얘기가 맞습니다. 네. 이제 우선 노동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겠죠. 네. 이제 법에서 노동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효율을 위해서 노동자가 최대한 일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그리고 노동자는 그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신님 말씀처럼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시간을 생각해 보면 결국 노동자의 쉴 권리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서 과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과로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로 내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피로가 쌓여서 과로로 이어지게 될 경우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내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아져서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찾아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런 내심혈관계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중에서 주 52시간보다 길게 일한 경우 산재 승인율이 70%였고 60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경우에는 산재 승인율이 90%에 달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52시간을 넘게 일한 경우에는 과로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산재 승인율로도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만큼만 일하는 건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어떻게 규정이 돼 있나요? 네, 그 방금 용현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바로 법정 노동 시간에 관한 부분일 텐데요. 네. 법정 노동 시간도 몇 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 노동자는 하루 7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35시간을 일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고로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노동자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해 위험 작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하루 6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34시간을 일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소자의 경우 그리고 유해 위험 작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노동 시간 적용이 일반적인 성인 노동자와는 상이하게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이건 꼭 메모를 해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아까 영신님이 노동 시간을 법률로 정하는 이유가 노동자의 실권리 보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휴게 시간도 당연히 법에서 정하고 있겠네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일단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를 빗대서 설명드려 볼게요. 네. 대부분의 사무직 노동자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잖아요. 그럼 이 노동자는 총 몇 시간을 일한 걸까요? 9시간을 일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네네. 얘기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1시간은 휴게 시간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점심시간 1시간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네. 좀 네.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일하는 경우에 30분 이상, 그리고 8시간을 일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보통의 사무직은 점심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네네. 이게 8시간 노동에 따른 1시간이 휴게 시간인 셈이죠. 네.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을 꽉꽉 채워서 쉬는 게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그 또한 직장 상사 등과 스트레스 받으면서 식사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쉴 수 있는 방식으로 식사도 하고 휴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휴게 시간만큼은 사업주나 뭐 상사의 그런 지시나 간섭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점심시간에 상사랑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 상사한테 뭐 잔소리 들으랴 업무 지시 들으랴 그러면 진짜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신님 그 특히나 작은 사업장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거든요. 네, 정말 그렇죠. 네, 하지만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야 할 게 휴게 시간에 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 부분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장이나 뭐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환경이라면 그건 이제 온전한 휴게 시간이 될 수 없는 점. 이것도 밑줄을 쫙 그어놔야 되겠네요. 네, 쫙 그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휴게 시간이 보장된다고 해도 그 마땅히 쉴 공간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에서는 휴게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네. 휴게 시설은 바닥 면적이 6제곱미터, 그리고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와 밝기가 유지되어야 되고 환기가 가능해야 되고 식수와 같이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에서는 휴게 시설의 뭐 최소 면적이라든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환경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월담도 참여했던 반월시와 산업단지 내 휴게시설 운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단지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8%가 별도의 휴게시설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행된 지가 1년이 지났는데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온전히 쉴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월담이 올해 내내 일터의 쉼표를 이라는 제목으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 실권리 보장 캠페인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는 사업주나 노동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대로 휴게 시간이나 이렇게 휴게 시설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이걸 감독하는 행정 당국의 역할도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제 근로시간을 뭐 요즘에는 뭐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관심이 많으시던데 그보다는 노동자의 건강권부터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휴게 시간을 얘기하니까 또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휴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게 있죠? 네, 그렇죠. 이것도 실은 따로 한 파트로 빼서 말씀드려야 할 주제이기도 한데요. 일단 오늘은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당연히 우리 법에서는 쉬는 날도 정하고 있어요. 쉬는 날은 유급휴일이라고 하는데 법적 유급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휴일은 일주에 15시간을 일하고 그 일주를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휴일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을 받도록 하고 있죠. 네. 보통 한 달 근무 시간, 즉 월 평균 근로 시간은 209시간으로 보는데요. 이게 하루 40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이제 네. 주휴 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받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을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공휴일은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이 있어요. 공휴일도 모두 유급 휴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 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뭐 주말이나 뭐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른 날을 추가로 공휴일로 지정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휴일은 신정 1월 1일이죠. 네. 그리고 설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선거날 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노동절인 매년 5월 1일도 휴일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약정 휴일도 있습니다. 그 노동절을 휴일로 하는 것도 따로 법률이 있는 거였군요. 네, 그럼요. 네. 몰랐어요. 하긴 이걸 관례로 해줄 리가 없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회사의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 휴일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창립 기념일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마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약정 휴일가 바로 용현님 말씀하신 대로 회사 창립 기념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약정 휴일로 뭐 내 생일이라든지 뭐 내 짝꿍 아니면 뭐 부모님 생일까지 챙겨주는 그런 회사가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생각만 해도 좋네요. 생일에 휴가를 주는 회사라니.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네. 자신의 결혼을 하는 경우 5일 혹은 뭐 3일씩 쉬잖아요. 네네. 네, 그것도 약정 휴일입니다. 이제 그런 특별한 날에는 쉬기로 회사와 약속을 하는 거죠. 약정 휴일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유급휴일이 많은 것도 이 노동자의 쉴권리나 여가 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과도한 노동 시간부터 줄여 나가는 게 특히 과로가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 볼까요? 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제가 좋아하는 밴드인 새소년의 난춘이라는 곡입니다. 그대 나의 작은 심장에 귀 기울일 때 입을 꼭 맞추어 내 숨을 가져가도 돼요. 저무는 아침에 속삭이는 숨 영롱한 달빛에 괴롭히는 꿈 내 눈을 닮은 사랑 그 안에 지는 계절 파도보다 더 거칠게 내리치는 그대
했습니다. 어기대어 부서지지만 바람 새는 장틀레는 주워지지만 이리와 나를 부른 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그대여 부서지지만 바람 새는 장틀레는 주워지지만 이리와 나를 부른 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네, 월담의 노동상담소 오늘 이 시간에는 노동시간을 이야기 주제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인 영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추가 근로수당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 일터에서 사실 내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법정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휴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나의 쉴 권리를 잘 보장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거나 휴게시간이나 휴일에 일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거나 휴일에 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0.5% 이상의 금액을 가산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얘기는 다들 알듯 말듯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얘기는 아닐 건데요. 뭐 네.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한마디로 하루 8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거나 혹은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경우에는 그 넘어간 시간, 그 연장 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노동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연장 노동이 아니더라도 야간 노동에 해당하면은 또 가산수당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법정 공휴일이나 약정 휴일에 일을 했다면 역시 휴일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산수당 0.5%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시급이 1만 원이라면 연장근로 혹은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시간만큼은 시급을 1만 5천 원으로 그러니까 5천 원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간 근로이면서 연장 근로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누적해서 가산을 하니까 이 경우에는 시급이 2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산수당이라는 게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계산이 막 어렵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한 시간을 체크해서 얼마큼 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가산수당을 만약에 사업주가 빼먹고 임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체불임금에 해당되는 거죠? 네, 네. 체불임금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을 통해서 꼭 받아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초과 근무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개별 동의가 필수적인데요. 만약에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한 연장 노동을 한다고 해도 주 1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이 52시간이 최대 노동시간이라는 점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주 52시간 노동시간 한도가 있다는 점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부가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해서 주 최대 60시간 노동까지도 가능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폐지됐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거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그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네네. 전부 불법이라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사업주님들 네.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근데 영신님, 네. 이런 법정 노동 시간이 특정 업종에서는 아예 먹히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요. 네, 실제로 법정 노동 시간의 적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무의미해지는 제도가 또 있어요.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간을 정해서 그 단위 기간 내의 노동시간을 평균해서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네.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어, 그뿐만 아니라 이제 초과 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좀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이제 일이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노동 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일이 적을 때는 노동 시간을 단축시켜서 그 기간 동안의 평균 노동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맞추는 거죠. 예,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일종의 편법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막 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평균 내고 이러니까. 네, 맞아요. 이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도대체 왜 한 거죠? 저도 실은 그게 의문이에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필요에 맞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뭔가 일이 네. 막 몰릴 때는 늦게까지 일하게 하고 음. 일이 별로 없을 때는 조금만 일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초과 노동,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산수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탄력 근로제가 도입되면은 그만큼 노동 시간도 불안정해지니까 생활의 안정을 해친다는 또 그런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게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탄력 근로제를 고무줄 노동시간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2주에서 최장 6개월까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이 지속적으로 강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일단 탄력적 근로시간제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이 노동시간이라는 걸 측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을 땐 누가 보더라도 그건 노동시간으로 잡힐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업무를 막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전이라면 이런 건 또 애매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4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해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업무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일을 마친 후에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일을 재개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도 모두 노동시간에 포함됩니다. 그 대기 시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작업 도중에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음. 혹은 뭐 정전이 발생했어요. 음.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다시 그쵸. 이렇게 원상복귀 될 때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손님이 오는 것을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시간대는 손님이 잘 안 오는 시간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이런 시간들은 모두 대기 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도 노동 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마지막인가요? 음. 아까 저희가 이제 휴일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럼 휴일 말고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거나 무슨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임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 반월시야 공단에 휴폐업하는 네. 하는 회사들이 심심찮게 있죠. 그렇죠. 이것도 상황을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휴업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이것부터 알아봐야겠죠. 네. 이렇게 매출이 감소하거나 주문이 감소하거나 원자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판매가 부진하거나 뭐 기계가 파손되거나 작업량이 감소하거나 뭐 혹은 공장을 이전하거나 뭐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휴업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자에게만 있는 그런 사유로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휴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 감소, 기계 파손, 물량 감소, 심지어 인테리어 공사까지 이게 휴업의 양태라고 하는 것도 엄청 다양하네요. 네. 그런데 왠지 여기서도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지급해야 할 평균 임금의 그 아까 말씀하신 70% 네. 이걸 주기 싫어서 사용자의 어떤 편법이 일어날 것만 같거든요. 네, 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꺾기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 원래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일하기로 했는데 뭐 중간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손님이 없다. 그런 이유로 사용자가 갑자기 그날의 소정 근로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 동안 일 안 하는 것으로 칠 테니까 밖에 나가서 있다가 오라고 막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네. 이런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뭐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입장에서는 손님이 없는 시간 동안 알바가 식당에 죽치고 있는 게 뭐 보기 싫었던 걸 수도 있고 네. 뭐 그 시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꺾기를 한 걸 수도 있는데 이건 모두 휴업수당을 미지급하는 행위죠. 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 단축된 시간 3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있는데 법을 위반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네.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매출 감소나 판매 부진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노동자 입장에서도 소정 근로시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일하기로 한 만큼 일을 하지 못하면 임금도 이제 그만큼 줄어드니까 당연히 생계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겠죠. 그렇죠. 사업주들이 그 회사를 끔찍이 걱정하는 건 또 잘 알겠는데 제발 노동자들의 상황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노동상담소 이야기 마칠까요? 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바로 청취자 퀴즈 풀어보면 어떨까요? 네. 그럼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노동시간과 관련한 문장 중에 옳은 말은 무엇일까요? 옳은 말을 찾아주세요. 네. 1번. 노동자가 원한다면 몇 시간이든 일할 수 있다. 2번. 대기 시간은 휴게 시간이다. 3번. 사용자가 원해서 휴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줘야 한다. 4번.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다. 네. 방금 영신님께서 제시해주신 문항 중에서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올바른 답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지선다네요. 예전엔 뭐 보기 3개만 갖고 오시더니 많이도 들고 오셨지만 네.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정답을 아시는 청취자분께서는 오늘 나가는 방송 29회 월단 방송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선착순 한 분께만 저희가 따뜻한 커피 드시라고 요즘 저 쌀쌀한 날씨 또 따뜻한 커피가 제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체 없이 그 정답을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영신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알찬 주제 갖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